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요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 받으면 보통은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꽃다발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예쁘게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꽃이 우리 집에만 오면 금방 죽는다. 그래서 꽃은 사치품이니 받는 그 순간만 좋고 사실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꽃 선물 말고 다른 걸 해줘.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앙케이트 조사하는 기관에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내 돈 주고 사지 않지만 남한테 받을 때 가장 좋은 선물 1위가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꽃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선물이 됐냐면 관리가 안 돼서 금방 죽기 때문에 사실 금방 죽어도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꽃을 해라 라고 이제 플로리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저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탕물을 넣어준다든지 누구는 막걸리를 넣어준다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설탕물 줘도 되냐, 사이다 줘도 되냐, 동전 넣어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수액을 맡고 있었는데 이거 남은 거 갖고 와서 주면 안 되나?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이제 태어나는 날 수액이 많이 나오면 싸달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반출은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왜 싸달라고 하시냐면 화초 준다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뿌리가 있는 식물 있죠? 지금 요 식물은 사실 뿌리가 없어요. 지금 제가 화병 안에 넣어놓은 거고 뿌리가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뿌리가 당류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가 탄수화물이 쪼개져서 단당류가 되고 그게 에너지원으로 세포에 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어서 사람들이 힘 없을 때 당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에게도 단당류를 주입하게 되면요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식물에게는 수액 주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면 그 수액에 포도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당성분부터 시작해서 뭐 지질 여러 가지 사람 몸에 좋은 거 식물한테도 좋거든요. 그런 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그 안에 항생제 같은 거 섞여 있으시면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수액 같은 거 주셔도 되고 막걸리, 사이다, 설탕물 다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 때문에 주는 거예요. 꽃 이제 뿌리가 있는 식물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꽃다발을 받으시는 요 친구들은요 뿌리가 없는 절화예요. 뿌리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설탕물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럼 설탕물을 매일같이 갈아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옅은 당류가 있으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차이가 크게 없어요. 설탕물을 주나 수돗물을 주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매일 갈아주는 게 중요하다 하면 저는 그냥 수돗물을 붓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정수기물 쓰면 안 되나요? 뭐 정수기물이나 수돗물이나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내가 매일같이 갈아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수기 물보다 생수보다 그냥 수돗물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꽃이 있을 적에요. 이 친구가 제가 위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전에 도관에 대해서 열탕 처리 때문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상단 링크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요 밑에 도관을 통해서 물을 쭉쭉 빨아들이게 되는데 요 밑에 도관이 막히면 우리가 입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입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에너지가 없겠죠. 그럼 요 입을 막는 경우는 바로 물이 더러워지면서 그 안에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도관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꽃이 빨리 죽는데 우리가 박테리아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당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물을 넣으면 꽃도 좋지만 박테리아도 그만큼 빨리 생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생겨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맹물을 수돗물을 뭐 수돗물에 염분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뒀다가 쓰세요 뭐 이런 글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정성이면 물을 그냥 맨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저의 추천은 그냥 물을 매일 가시던지 나는 물을 매일 가는 것조차도 하루하루 회사 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서 선생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은 오래 보고 싶어요.
그럼 또 두 번째 가능하신 게 전체 큰 화병에 뭐 이렇게 큰 화병에 물을 가득 부어주시고 락스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락스 자체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락스가 굉장히 해로운데 그 친구가 꽃한테도 박테리아는 없애줄 수 있지만 꼭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지 않냐, 나는 사람한테 못할 짓을 생물에게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락스를 넣으면 물을 매일같이 갈지 않아도 되는 이점은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락스 한 방울 넣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시면 물을 맨날 갈아주시면 돼요. 물을 맨날 갈아주시고 물을 아무리 매일 갈아도 분명히 통 안에는 미생물이 생길 거기 때문에 물을 갈면서 당연히 통 세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 젖병 다루듯이 화병을 관리하시면 조금 더 꽃을 건강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지 그만큼 수명이 오래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저것 다 어쩔 수 없다, 꽃 관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아, 나 그러면 꽃을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 뭐 못할 게 없지 않아요? 자, 이렇게 플라워 푸드라고 하는 절화 보존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 절화 보존제는요 아마 한 400원에서 도매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하고요. 꽃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플로리스트들 자체는 별로 절화 보존제를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절화 보존제는요 말 그대로 물을 맨날 갈아줄 수 없을 적에 쓰시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저희 같은 매장이나 스튜디오는 거의 물을 하루에 3-4번씩 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성비도 떨어질 뿐더러 어차피 그럼 매번 물 갈 때마다 얘를 넣어줘야 되니까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전체 영상의 결론은 물 자주 갈아주면 된다지만 내가 물을 갈아줄 수 없을 때 이렇게 절화 보존제를 쓰면 되는데, 이 절화 보존제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살균 효과도 가능하게 해놨고 그리고 당분도 같이 넣어줬어요. 당분 이외에 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미노산, 뭐 무기질 이런 친구들까지 정말 영양제 그 자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하냐? 뒤에 설명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500ml 정도 부어주시고 500ml 기준에서 500ml 기준에 이 친구를 한 봉지 넣어주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한 봉지를 싹 까서 그대로 쭉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섞일 수 있게 저어볼게요. 그리고 물색이 아주 살짝 탁해지긴 하는데요. 뭐 못 빠질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위에 기름기 같은 게 떠있게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있으면은 물과 섞여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요렇게 있으면 이제 물 처리가 약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 영상에서는 장미 같은 경우에는 화병, 장미 전체 줄기의 3분의 2 정도 될 수 있는 화병을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500ml는 이 병에서만 봐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물 더 부시고 약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꼭 정량을 지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 친구를 넣은 물은요 그러면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이 물도 어느 정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균 작용이 되어 있다고 해도 박테리아가 생기는 걸 아예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겉 표면에 있는 수많은 외부적 접촉 때문에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절화 보존제에서 보면요 그냥 한 3-4일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권고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 4일에 한 번은, 여러분 샤워 매일 하시잖아요. 4일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실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절화 보존제를 이용한 것과 뭐 설탕을 넣은 것과 사이다를 넣은 것과 락스를 넣은 것과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월등하게 이쪽이 꽃이 조금 더 오래 살기는 해요. 보통 실험하실 때는 일주일 정도를 물을 안 갈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도까지도 꽃이 싱싱한 건 아니고 보기 나쁘지 않은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한 4일을 기준으로 갈아주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줄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꽃은 매일 물을 갈아주면서 밑에 도관이 박테리아 때문에 망가졌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잘라줘야지. 근데 요 얕은
요 병도 난 조금씩 잘라줘야지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이 도관 밑에 아마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없게 요 끝에 코팅 처리를 시키나 봐요. 이 용액 자체가. 그래서 이걸 자르면 도로아미 타블이 되어 버리니 자르지 말고 임을 그대로 담가주세요 라고 권고사항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자를 필요 없다 하고 꽃을 물을 많이 갈지 않아도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꽤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존제를 써서 절화를 관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통 자주 세척해 주시고 물 자주 갈아 주시고, 우리가 꽃을 꽂아 놓은 다음에 이 꽃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죽겠죠. 그러면 꽃을 다 버리신 다음에 이 화병도 아기 젖병 하듯이 잘 세척하셔서 잘 말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생물의 번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절화 보존제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한 3편에 걸쳐서 이제 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혹시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양쪽에 저희 영상 올려놓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절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꽃이 사치품이라면 사치품이 맞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저는 꽃 한 송이의 여유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꽃 한 송이만 꽃집에서 꽃 한 송이만 달라 그래도 되나 하고 되게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100송이를 사건 한 송이를 사건 고마운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꽃 한 송이에도 정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영상을 보고 퇴근하는 길에 근처 꽃집이 있다면 한 송이 정도 나를 위해서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을 관리하신다면 생각보다 꽃이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꽃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뜨문뜨문 올라오는 영상은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차고 멋진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